이 거치 기간을 좀 더 연장할 수는 없을까?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이유는 이거 하면 되긴 할 거예요. 자, 사업자 대출로 시설 자금 목적으로 해가지고 대출이 24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이자만 내시다가 네. 나중에 이제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5년 동안은 거치만 하시면 됐었고 이자만 내다가 이제부터 이제 원리금을 내셔야 되는 거죠. 네. 그 부담이 확 늘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께서 이 거치 기간을 좀 더 연장할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네, 안 돼요. 이유는 네. 계약이 딱 돼 있어요. 5년까지는 거치 기간이고 그 다음부터 15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한이에요. 그리고 네. 처음 자서할 때부터 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한 거죠,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이렇게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리파이낸싱이라 그래가지고 저거를 계약서를 다시 쓰시면 돼요. 지점 가셔서 다시 쓰는 거는 아마도 안 해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지점에서 안 된다라는 얘기면 네, 다른 지점이나 뭐 다른 은행 가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다른 지점으로 한번 가셔서 여기 있는 대출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세요라고 하고 네. 거치기간 5년 다시 넣어주세요 아. 라고 하면 되긴 할 거예요. 보통 5년 전보다 지금이 집값이든 땅값이든 더 비쌀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쵸. 네, 대출 금액도 훨씬 더 커질 확률이 높고. 네. 이분께서는 지금 구분상가를 취득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구분상가가 또 일반 토지나 아파트랑 다르게 상가는 이게 네. 데코모카라 그러나요? 네. 이게 좀 임대가 되고 안 되고 상권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긴 하던데 네. 근데 보편적으로 이게 짧게 1, 2년도 아니고 5년 정도면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리파이낸싱 할 때 담보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거나 그러지 않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긴 해요. 네, 담보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았으면 네. 대환이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분께서 지금 농협에서 대출 이용 중인데 5년 동안 이자만 잘 내고 있었고 네. 이제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된다. 그럼 쉽게 말해서 농협에 있는 걸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하고 네. 수협에서 계약을 할 때 5년 거치게 15년 원금 분할로 계약을 하게 되면 네. 똑같이 그냥 5년 동안 이자만 내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분은. 어. 근데 보면 시설 자금이 써 있어요. 용도를 시설 자금. 네. 그러니까 집값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가 가격은 아니지만 네. 여기 장사하려고 내가 이것저것 사고 집기 들어놓고 하는데 비용이 들을 때 그 대출까지 한꺼번에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제 생각해서 5년 전이면 네. 대안이 되지 않을까. 24억 받았으면 어디 시골에 있진 않을 것 같고 그쵸. 그쵸. 중심부에 있을 것 같은데 네. 중심부 상가는 대부분 5년 전보다 지금이 뭐 명동 이런 데만 빼놓고는 네. 훨씬 더 비싸니까 그쵸. 네, 아마도 대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어차피 시설 자금이라는 건 보통 사업자 대출은 뭐 운전 자금이랑 시설 자금 이렇게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운전 자금은 직원들 월급 주는 거 뭐 이런 용도인 거고 시설 자금은 뭐 장비를 들이거나 뭐 상가를 취득하거나 땅을 사거나 이럴 때 거니까 아마 담보가 분명히 아직까지 살아 있을 테고 네. 그 담보를 가지고 그대로 농협에서 수협으로 농협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안녕하고 수협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네. 대출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담보 있으면 대출 걱정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그쵸, 어딘가에서는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야 어차피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고 대출이 네. 되고 안 되고 이 풀리는 방법들은 다들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분이 아니신 경우에는 꼭 이 계약서대로만 이행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좀 대출을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항상 뭔가 풀리는 방법들은 특히 담보 쪽에서는 있더라고요. 네, 저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거치 끝나는데 원리금 네. 되면 저 15년 원리금 24억 돌아가면 어마어마한 금액 나올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아 이거 큰일 났다. 난 진짜 신용불량자이기 직전이다. 그러고 나서 대출은 상환 못하고 경매 넘어가는 분들이 네. 생각보다 네. 많아요. 그쵸. 네, 그러지 말고 다른 은행 확인 한번 해보시고 대출 가능한지 확인을 여러 군데 지점, 여러 군데 은행을 다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분은. 이런 거 대출을 알아볼 때 요즘에 인터넷 은행도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뭐 K뱅크,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 네,
이런 대출도 인터넷 은행에서 좀 취급을 많이 하나요? 어떠나요? 인터넷은행은 대부분이 가계자금 대출이에요. 음. 네, 가계자금 대출만 취급을 하고요. 그냥 사업자 대출도 신용대출은 취급을 하는데 사업자 담보대출을 취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런 거 알아보려고 하면 그냥 은행에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발품 팔아 여러 은행을 노크해 보는 거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지역 전체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예를 들어 내가 수원 살아. 네. 근데 수원에 있는 은행들은 다 안 한대. 근데 저기 목포는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어요.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는 네. 지역농협 뭐 3개, 4개가 뭐 어디 프로젝트에 딱 들어갔는데 네. 컨소시엄으로 대출이 딱 들어갔는데 여기 돈이 다 묶여 있어요. 그쵸. 지역농협 돈이 없대.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면 나 이제 대출 올해는 그만 팔아야지. 그러고 안 팔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타 지방은행이라도 찾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서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쵸. 찾기 어려우시면 행센으로 전화 주시면 확인을 해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나 기억난다. 전에 제가 대출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저는 대출을 되게 어차피 저는 GPL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안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대출을 네.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나 대출 받는 거 좀 도와줘. 목포로 가면 돼. 목포? 아 그때는 진짜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때는 진짜 어려운 시기였어. 다 대출 안 한다 그랬대. 연말. 근데 목포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내지?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랜만에 또 목포 가가지고 또 이렇게 기차 타고 여행도 할 겸 대출을 신청하러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으로 변경하면서 거치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은행을 잘 찾아봐야 된다. 만약에 찾기 어려우시면 저희 대파나님께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